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간밤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많이 올랐는데, 금요일 날부터 지금 우리나라 증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증시가 반응을 좀 보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제 뭐 중국 이야기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상 요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도 많이 오르고 중국 증시는 좀 안 좋지만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요일 날 발표가 난 겁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자, 이게 전체적인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매일경제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 소식하고 또 다른 자료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중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인데 보시면 맨 끝에 2분기에 0.4%가 나왔죠. 코로나가 직격탄이 터졌을 때 마이너스 6.8%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0.4%면 사실상 올해 중국 성장 중국 정부 목표치가 5.5%인데 1분기 4.8, 자 2분기 0.4. 자 그렇다 치면 자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이 중국 정부 목표치 연간 목표치 5.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2분기에 0.4가 나왔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 봉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0.4%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주저앉았습니다. 2020년 우한 사태 이후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거죠. 자, 이 자료가 발표가 나왔을 때 오전장만 해도 살짝 흔들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 0.4% 나왔네? 그러면 중국 하반기에 경기 반등의 어떤 기울이는 엄청난 경기 부양과 의지 부양책 강도가 엄청 높겠네. 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중국이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 본토의 40%, 자 삼성전자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콩에 20% 메모리 반도체 수출을 합니다. 당연히 홍콩을 통해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도, 물론 미국 경기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상 중국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자,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다 치면 자, 중국이 0.4%가 나왔어? 경제 성장률이. 자, 연간 목표치가 5.5%야. 그러면 하반기에는 최소 7%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엄청 나겠는데 경기 부양 엄청 나겠는데 돈 엄청 풀겠는데 요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거 보시면 이게 거의 한 10년 정도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기 하강 임계치 봉착 이후 통화 확장 시행, 경기 반등 모색이라는 건데,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노란색이 뭐냐면 통화 정책 지수예요. 노란색이 통화 정책 지수. 자, 통화 정책 지수를 펼치면 주가는 항상 어떻게 했다? 반등을 했다. 이 파란색이 경제 성장 지수예요. 경제 성장 지수 따라서 주가도 같이 움직인 경향이 많았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통화정책 지수 노란색이 어떻습니까? 최고조에 가 있죠. 여기서 이제 하반기에는 돈을 더 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성장 지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0.4%까지 내려왔죠. 바닥을 치고 있죠. 주가도 중국 주가는 물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치고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성장 지수는 지금 거의 바닥에 가 있죠. 그래서 이게 통화정책 지수가 항상 보면 거의 한 1년에서 2년 가까이 계속 지속되는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통화정책 지수는 내년 연말까지는 지속된다. 자, 그렇다 치면 경제성장 지수도 앞으로는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뭡니까? 부동산 침체죠. 부동산. 중국 같은 경우에 GDP의
30%가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부동산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동산 침체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 당국의 안정화 어떤 노력, 시장에 돈을 풀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감내 가능한 수준의 실물 수요하고 고용 불황의 임계치에 어떤 들어섰고 강한 부양책이 지금 이제 곧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 증시는 하반기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크고 작은 부침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우호적 경기 여건과 이익 추정치 상향이 분명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통화 정책과 이 경기 이익 사이클 모두에서의 극명한 차별화에 본토 증시의 상대적 모멘텀 그리고 하반기 이익 추정치 변화와 밸류에이션 상승이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삼성전자도 지금 중국이 이제 하반기에 강력한 통화 드라이브 정책, 요거를 강하게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이제 쭉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 V자 반등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뭘로? 엄청난 유동성으로 보시면 엄청난 통화 정책으로 하반기부터 V자 반등을 한다. 이제 요게 지금 전문가들, 저도 물론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중국이 이제 먹여 살릴 부분이 크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많이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이런 것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지금 거의 한 4%대예요. 4%대인데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4.3%,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4.4%, UBS 이런 데는 보니까 3% 미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국 당국에서는 어떻든 간에 하반기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에 뭐가 있습니까? 3년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돈 풀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여러분께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가 결국은 요거가 상당히 이 부분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